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전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민생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한다면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큰 박수를 자유한국당에게도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1대1 대화를 통해서 진지한 논의가 되어야 되지, 보여주기식 과거와 같은 이런 회담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국회 내의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당입니다. 대통령과의 회담, 독상이냐 겸상이냐. 대전 서구울의 민주당 박범계 의원, 부산 사상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 중요하나 싶기도 하실 것 같고. 자, 5개 당이 같이 대통령과 만나야 합니까? 아니면 먼저 제1야당과 먼저 만나야 합니까?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에 대한 그런 예우가 너무 인색해요. 제1야당에 대한?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결국은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를 초대해가지고 대화를 나누자는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전국을 풀자는 거지 않습니까? 전국에 꼬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패스트트랙이잖아요. 패스트를 태우는 데 대해서 반대한 정당은 자유한국당밖에 없잖아요. 그럼 자유한국당하고만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고리를 풀어버리면 전국은 정상화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좀 제1야당에 대한 예우를 이렇게 인색하지 하지 말고 그런 자유한국당에서 요구를 하면 좀 전격적으로 수용해가지고 이 전국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제공하고 제1야당에 손을 내미는 모습도 좋고 이거를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형식의 문제는 저도 아니라고 봐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내용의 문제인데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5당이 됐든 3당이 됐든 또는 당대표가 아닌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이제 원내대표 중심이죠. 그래서 형식보다는 아마 자유한국당이 대통령께, 특히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가 패스트트랙 그거 철회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눈에는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얼마나 민주당은 물론이고 나머지 3개 정당이 참 고심 끝에 고육지책으로 어렵게 그 수많은 한 14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지금 서로 고발되는 그런 사태를 빚어가면서까지 지금 태웠는데 그것을 철회해달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제가 누누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민주당 문을 닫으라는 얘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황교안 대표님이든 나경원 원내대표님이든 야당은 대통령과 정말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방침을 결정하고 대통령이 뭔가를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야당의 요구대로 대통령이 따라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번쯤은 오늘 또 1분 룰을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 거의 1분도 안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은 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건 어떤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당 논평 보셨죠? 우리 박봉계 선배님. 민주당보다 더 자유한국당을 공격을 해요. 민평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안보 문제나 경제 문제나 사실상 그 맥이 같잖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하고 1대1로 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전국을 푸는 물꼬라면 대통령 수용할 수 있다. 지난번에 안보 우리 여야 영수회담 할 때 박봉계 선배님 수석 대변인으로 같이 배석을 했었죠. 네. 5명, 6명이요. 한 2시간 남짓 서로 한마디씩 주고받으면요. 금방 끝나버리는 실질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렇다 보거든요. 제가 실제로 대표들 6명, 5명하고 거기 비서실장이 있죠. 대통령이 있죠. 안보실장이 있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2시간 남짓 하는데 아마 그 당시 홍준표 대표 한 3마디, 4마디 했나? 그러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저는요. 그때 그 여야 대표회담 보고 대통령이 초청한 대표회담 보니까 국정 브리핑 정도 아닌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5당 대표 초청해서 이렇게까지 대화를 나누는데 협조를 안 하지 않느냐 이런 생색내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입장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전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보 현안과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와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합니다. 정당 대표들과 만남이 우리 정치가 극단적 대립의 정치가 아닌 대화와 소통의 정치로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국민의 바람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번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잘못된 전철을 밟는 것은 그건 바르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격이 없는 1대1 대화를 통해서 안보를 지켜낼 대통령님의 또 의견도 들어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협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1대1 대화를 통해서 진지한 논의가 되어야 되지 보여주기식 과거와 같은 이런 회담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민경욱 의원 저 밀짚 모자 잘 어울리네요. 네. 글쎄요. 자, 어제 이 자리에서 박지원 의원이 예. 아니 뭐 추경등 산적해 있는데 못 만날 건 또 뭐냐 이렇게 조언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형식 중에 저는 그 오자 회동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님이든 뭐 어떤 누구든 네. 단독 청와대는 회담을 그렇게 하느냐, 나서 네, 단독 회담 할 수 그거보다 있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당 대표 중심의 회담을 하느냐 아니면 원내대표 중심의 회담을 하느냐. 문재인 대통령께서 KBS와의 대담에서는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야정 협의체는 뭐 지금 장제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8월에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가지고 합의를 이뤘고 11월에 5당 원내대표와 대통령과의 회담이 열렸습니다. 지금 여당 민주당의 입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게 추경 문제입니다. 그리고 민생 관련된 법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을 포함해서요. 그렇다면 그 물꼬는 원내대표들이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 제가 여기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또 막말을 엊그제 해가지고 정말 온 세상을 시끄럽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장외로 나가셔가지고 국회와 여의도 이 국정의 또 중심지기도 한 이곳을 완전히 마다하고 저렇게 이제 장외 행보를 네. 일관되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 국정을 정상화하는데 여야 간의 소통을 정상화하는데 어느 분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입장부터 좀 정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과의 대화를 얘기하는 게 네.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저 무슨 말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대통령께서 뭐 당 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아니, 협상 그럼요. 테이블은 어쨌든 대통령께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이제 브리핑은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네. 어젠가요? 상설협의체는 기본적으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그렇죠. 치러져 네, 왔죠. 네. 그렇죠. 예, 그 말씀 아니, 드립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가장 큰 충돌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민생을 외면한다 말씀하셨지만 사실 여야정 협의체 말씀하시고 이미선 후보자 임명 강행했거든요. 또 딴 데로 빠지시네요. 아니 그리고 또. 홍남기 예. 부총리가 와가지고 원내대표도 네. 와가지고 추경 부탁하는 날 그날부터 패스트트랙 얘기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진정성을 과연 민주당이나 집권층에서 우리에 대한 진정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있는데 이럴 때는요 대통령께서 정말 자유한국당을 끌어안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서 주제나 이런 격의 없이 한번 정말 끝장 토론 한번 해보자 했을 때는 저는 그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전국의 물꼬가 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황교안 대표 말씀을 쭉 한번 들어보십시오. 격의 없이 1대1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자. 이게 민주당이나 대통령께서 왜 못 받아들이는지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관련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본 사설에 네. 장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민주당과 청와대의 논리와 요구, 설득은 있는데 야당이 양보가 없다. 네. 그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네. 제가 이제 형식도 약간 말씀드렸고 내용적으로 지금 오늘 저 자막에는 황교안 대표의 안보에 관한 자막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 안보에 관해서는 두 분
뭐 대통령이든 우리 황교안 대표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네. 특히 북한이 두 차례 걸친 뭐 미사일로 최근에 표현되는 그런 발사체의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패스트트랙을 지금 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라라고 얘기하면 지난 몇 달간에 정말 국회가 완전히 파행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택했던 개혁 법안들에 대한 뭐 선거법이든 뭐 공수처든 검경 수사권 조정이든 그런 것을 무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과도한 요구다. 따라서 패스트트랙 절차는 인정을 하고 내용적으로 수정할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요구하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도 야도 또 대통령도 또 황교안 대표든 뭐 나경원 원내대표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대화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적인 야당의 그 자유한국당의 얘기를 들어달라, 그 수용해 달라는 차원으로만 얘기한다면. 아니 근데 그것은 장 의원님 발언까지 듣겠습니다. 그것마저도 같이 논의하자는 거예요. 예단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패스트트랙을 완전히 무위로 예단하지 돌리자라는 주장을 네. 할 건지 안 할 건지마저도 예단하지 마시고요. 대표와 대통령 간에 정말 포괄적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마저도 맡겨보고요. 저는 이렇게 자유한국당과의 1대1 대화를 거부하는 걸 보면 민주당이나 대통령께서 과연 자유한국당의 실체, 제1야당으로서 실체를 인정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거든요. 정말로 제1야당으로서 자유한국당 100석 이상 되고 또 35%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으로 예우를 한다면 우선적으로 1대1을 만나서 이 물꼬를 트겠다는 그런 의지만 보인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오히려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지 저희들의 지지를 보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 그런 얘기 부분들을 좀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예, 그럼 제가 허심탄회하게 거꾸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실체를 인정해 뭐 제가 뭐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여당의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그 실체를 인정해 드릴 테니 거꾸로 자유한국당도 민주당 외의 야3당을 실체를 좀 인정해 줬습니다. 그 실체는 그런 부탁을 좀 드려요. 그 실체는 그래서 5당의 질서가 현존한다는 것도 엄연한 그것도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을 좀 하는 차원에서 대화가 됐으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좋겠어요. 말씀드렸듯이 정의당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하셨죠. 그게 남의 당 얘기를 지금 여기 아니,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그러기 때문에 국회의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네. 정의당과 민평당의 실체를 인정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꼬인 정부, 다시 말하지만 패스트트랙 때문에 꼬인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서 반대하는 정당이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일 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에서 가장 반대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이 정당과 풀면 이 문제는 한꺼번에 풀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실용적이고 참 실무적인 그런 대화를 무슨 말씀인지 나누는 건데 알겠어요. 네. 그거를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지금 뭐가 있죠? 저는 내용의 문제라는 겁니다. 네, 정의당과 평화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대통령과의 회담은 그렇고 여야정 협의체, 정부 여당만 정부랑 이렇게 독주한다. 그래서 야당도 같이 한번 논의하자 해서 여야정 협의체, 정부까지 협의체를 만들어 놨는데 또 겉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또 4당, 5당은 빼고 뭐 교섭단체되는 20석 이상의 정당만 회의합시다. 이건 어떻게 보면 회의하지 말자는 거 아닌가. 원칙적으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이 맞죠. 원내 교섭단체가 왜 있습니까? 원내 교섭단체가 의사일정을 합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라는 그런 원내 교섭단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노회찬 대표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게 한석 때문에 깨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분들이 무소속 의원들을 끌어들여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겠다는 그런 암묵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5당이 합의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민평당과 정의당 자체가 교섭단체를 못 만드는 상황에서 사실은 3당이 원내교섭단체가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거든요. 그럼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 네. 굳이 다른 당을 끼운다 그러면 대한애국당은 민주당은 왜 안 끼워야 되죠?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앞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데서 원내교섭단체끼리 의사일정을 얘기하고 논의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당인 입장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정의당과 민평당을 설득하고 얘기하는 그런 과정은 여당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보고 또 대통령께 자유한국당의 존재를 인정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거꾸로 저희가 보기에는 국회 과반수 의석을 획득해야지 각종 표결에서 결국은 결론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행 국회법의 구조상
그런데 그 과반수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의 역할이 원내 교섭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있어요. 지금 대한애국당과 민중당 얘기하지만 아무래도 숫자는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그 당조차도 완전히 다 무시하고 배관시하고 국회를 운영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국회의 관행상 아까 제가 여야정 협의체 자유한국당도 다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과 함께하는 그 질서에 오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여기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결국은 마찬가지 얘기라는 겁니다. 네. 아니 원내교섭단체가 왜 그럼 필요하죠? 순서대로 원내교섭단 왜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국회 네.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낙연 총리의 멘트를 좀 보여주실래요? 그것이 전부는 네. 아니다는 그러니까 이번에 얘기예요. 패스트트랙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정의당과 민평당은 민주당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굳이 5당을 같이 협의를 하자는 거는 이제는 필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낙연 총리가 이런 말 했어요. 자, 장애투쟁 오늘 또 아마 황교안 대표는 제천 쪽에 가 계시는 것 같은데 아스팔트에서 소리 지른다고 민생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며칠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네. 저 장애투쟁은 계속 가는 겁니까? 장애투쟁은 계속 가더라도 좀 한쪽에서는 아니, 저희 답답한 게 네. 저희가 전면 보이콧도 선언했습니까, 국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장외투쟁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장외투쟁을 하고 토요일 날. 네. 황교안 대표는 지금 민생 투어하고 있는 겁니다. 민생 그죠? 투어. 네.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원외 인사예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누차게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 지난주에 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추경하자. 당장 오늘이라도 하자. 다만 이 경기 부양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입장을 굉장히 달리하고 있다. 안전 부분에 대한 2.3조에 대해서 분리만 시키면 그 부분은 급하니까 빨리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은 통과시킬 용의가 있다라고 여러 번 걸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나 민주당은 6.7조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전국이 꼬였으니 전국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네. 지금 급한 지진, 산불, 미세먼지 이거부터 하자는 알겠습니다. 얘기가 뭐가 잘못된 거죠? 예, 장애투쟁이 아니라니까 다행이고요. 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장애투쟁이 장애투쟁 같이 하고 있죠. 아니라고 해서 네. 장애투쟁이 아닌 건 아니고 국민들 눈에 보이기에는 장애투쟁으로 보여요. 왜 그런 거 아니? 민심 대장정, 민생을 위한 전국 순회로 이렇게 포장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소위 막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게 되고 국민들 눈에 자유한국당이 그냥 정부 여당을 상대로 험한 말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정말 대단한 투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장애투쟁이 아니라니까 다행이고 국회는 열려 있고 더군다나 지금 재난 예산과 관련해서는 추경에 협조할 의사가 지금 있다는 말씀으로 지금 들리니까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물꼬가 트이는 거예요. 그래서 투트랙으로 황교안 대표께서는 그렇게 하면 도시고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그 본인이 하셨던 그런 막말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런 거 좀 국민들께 그렇지 않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요거는 좀 멘트 좀 주세요. 보여주기 네. 위해서라도 이제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이거는 워낙 잠깐만. 나경원 대표 막말을 얘기하니까 제가 좀 멘트 할게요.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그래도 제가 달창이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아이, 그러니까 자, 그만하시죠.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들어오셔서 일단 추경부터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여야정 협의체 형식도 좀 풀릴 수 잠깐만요. 있을 거다. 제가 이런 분명히 얘기가. 말씀드리지만 장애투쟁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앞뒤 아니요, 제가 맞아요. 전면 그것도. 보이콧을 네. 얘기 안 했다고 얘기했어요. 주말에는 장애투쟁 하고 있죠. 네. 장애투쟁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라 테이프 돌려보세요. 전면 보이콧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 드리고 완트랙은 장애투쟁입니다. 민생 투어와 함께 장애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특히 지금 가장 시급한 추경 문제를 논의하자는 겁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막말 하는데요. 막말은 민주당은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 보고 자. 도둑놈이라 그러고 미친 것 같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그 이야기 저이 자리에서 다른 의원님들하고 수도 없이 했으니까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공유하는 거는 민주당도 막말을 좀 저희한테 쏟아붓는 걸 좀 저희를 진짜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들어오기를 바라면 그런 막말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저희들을 좀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제 딱합니다. 딱해. 그거는 막말 정치하지 말자고 했으니까요. 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황교안 대표 간의 설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일 부산 민생 대장정 중에 황교안 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을 겨냥해서 좌파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우리는 세우는 걸 공부하고 세우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이 좌파는 돈 벌어본 일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임종석 씨가 무슨 돈을 벌어본 사람입니까?
제가 그 주인검사였어요. 정상적으로 일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돈 번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싸워 투쟁해가지고 뺏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SNS를 통해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덕분에 뜬금없이 옛날 생각이 난다. 89년에 임수경 씨 평양에 보낼 때 우리가 가겠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평양에 조선학생위원회 명의로 초청장이 왔는데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네. 그때 통일부에서 전대협에 수령해 가라고 연락이 와서 그 받아왔답니다. 그 초청장을. 그런데 자기가 임 실장이 기소될 때 제목 중에 지령수수라고 그 초청장 받아온 게 네. 그러면서 당시 공안검사들이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닥치는 대로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간첩을 조작했던 일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대체 어느 별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네. 투쟁해가지고 뺏은 거 이런 것들 가지고 좌파 이 표현은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여기 오늘 저거에 대해서 이제 평을 하는 건데요. 돈을 벌어 본 적이 없다. 돈을 벌지 않고서 어떻게 생존을 합니까? 어떻게 살림을 합니까? 돈은 벌어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벌었냐가 중요하죠. 저는 황교안 대표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2차례의 인사청문회를 제가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부산고검장을 마지막으로 로펌에 취직을 했습니다. 17개월 동안 매달 1억 원씩을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그 사건 내역도 대부분은 자문 사건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인사청문회로서 논란이 됐죠. 그 목록을 네. 봅시다 했더니 목록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일방적으로 무슨 돈 벌어본 사람이 뭐 이냐라고 묻길 전에 돈을 버는 방식과 관련해서 저는 황교안 대표께서 저 말씀을 할 자격이 과연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황교안 대표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이 정권의 경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를 이념화시킨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공무원 증원 문제라든지 또 공기업 적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기 청와대의 비서실장으로서 이걸 주도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경제를 이념화시켜서 우리나라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참 주역의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멘트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손해본 멘트였어요. 꿈보다 그러니까 해몽이 좋아요. 꿈보다 해몽이 들어보세요. 좋으면 이거 네. 들어보세요. 그러세요. 이게 왜 손해본 멘트입니까? 이제 네. 그 황교안 대표께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실정을 공격하고 얘기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격이 좀 안 맞는 거죠. 비서실장 그것도 비서실장을 이제 그만둔 분을 네. 이제 그 화제로 삼는 거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좀 격이 안 맞는 좀 손해본 네. 멘트라고 좀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뭐 다 좋다고 칩시다. 근데 저분이 아마 직업이 없었을 때가 없을 거예요. 소위 실직과 무직의 그 서름을 잘 몰라요. 평생을 공안 검사로서 고검장까지 했으니까 검사로서는 성공을 했어요. 법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로펌에서 대단한 수입을 얻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서민으로서는.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께 제가 뭐 참 조언을 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직자 또 무직자의 서민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낀다면 저런 말씀 하실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네. 저 멘트를 하신 데가 만덕동의 아주 어려운 그 임대 아파트에서 말씀하신 건데 결국은 이런 거죠. 아주 어렵게 땀 흘려서 노동해서 이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떻게 보면 운동권 이제 어떻게 보면 투쟁만 하다가 이제 정권의 가장 중심에 간 부분에 대한 그런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더욱 그러니까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덕동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큰 한번 돈 실수하신 벌어보지 않은 사람이다까지 알겠습니다. 그것만 네. 가지고 딱 얘기하는 거는 좀 지나친 설령 또 비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좌파라고 표현하셨지만 이제 운동권 또 민주화 운동을 해왔던 여당의 많은 분들이 설령 집에 돈은 못 벌어왔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저는 우리 경제에- 존중합니다. 네. 그 소중한 그 일에 대해서 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루는 공에 대해서 네. 저는 폄하할 생각이 전혀 네. 없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옥고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자유로운 이제 자유대한민국이 있었다는 네. 걸 난 인정하고요. 네. 또 그 부분에서 돈을 안 벌었다. 저는 폄하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황교안 대표가 5.18 때 광주 가시는 것 같은데 얻어맞으러 가는 것 같다. 지역 감정 조장하려는 의도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시민 전 장관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죠? 어쨌든 간에 황교안 대표께서는 5.18에 대한 그런 폄하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사과했습니다. 네. 바로 사과하고 당에 선출된 최고위원을 어쨌든 간에 당원권 정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진정성만큼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눈 마주치지 마라, 뭐 악수하지 마라, 돌아봐라 이렇게까지 참 저주에 찬 그런 조롱을 한다는 게 과연 유시민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위상에 걸맞는 일인지 도대체 저분이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편가르고 이렇게 또 나누는 거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정말 이런 것들은 정말 유시민 작가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그럴 개연성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5.18의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했잖아요. 폭동으로 단정짓고 그건 법률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이라는 의결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지금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그것은 빗발한 제명 의결이 돼버린 거예요. 5.18 이전에 결자 해지 차원에서 그 문제를 대표로서 해결하고 광주를 찾는다 그러면 우리 광주 시민들이 박수 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나 과거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그냥 그것을 켜켜이 감정으로만 담고 있을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막말이 있고 심지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했던 5.18 때의 여러 증언들이 나오는 이 국면에서 황교안 대표께서 만약 광주를 찾는다면 이번 5.18에 결자 해지 차원에서 광주 시민들을 존중하는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어떤 처분을 한 뒤에 찾는 게 전 도리라는 차원에서 유시민 전 장관이 전 얘기한 거라고 그러면 보는 그렇게 조롱하면 안 되죠. 조롱이 조롱하는 아니고요. 식으로 한번 그 당시에 그 장면을 어떤 톤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표정으로 얘기했는지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조롱입니다. 저희가요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추념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고개 숙여서 추념하기 위해서 5.18 민주화 모욕을 가는데 유시민 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5.18 문제에 대해 역사 바로 세우기 누가 했습니까? 저희 당이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구속 누가 시켰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 모욕 처음에 시작한 거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정말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5.18 추념식에 가는 걸 가지고 그렇게 조롱 섞인 그런 비아냥식의 발언은 정말 저는 알겠습니다. 유시민 장관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해야겠는데 황교안 대표가 저희 당이 지금 했다고 했으니까 그래요. 김영삼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당에 자유 무슨 당이었죠? 민자당이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대통령도 되고 그때 여러 일들 역사적 바로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그러한 제가 말씀드린 결자 해지의 방법으로 5.18이 오기 전에 대표로서 할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볍게 이 영상 준비했는데 준비가 됩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2주년 기념해서 민주당 의원분들이 홈쇼핑으로 문 대통령 스노우볼 파는 장면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네. 기회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의 내일을 응원하는 기념품입니다. 이 선물의 1호 주인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1호를 가지시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 생각보다 홈쇼핑 방송 짧게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딱 보시면 야 이건 정말 기념품이구나. 대통령의 2주년을 기념하는구나 라는 의미를 충분히 새길 수 있을 만큼의 퀄리티가 되니까요. 이거 사실인가요? 대통령 취임식 굿즈를 머리맡에 두시면 대통령 꿈도 꿀 수 있다. 예. 네,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닌 거죠? 네. 대통령 꿈은 길몽입니다. 흥하는 꿈이거든요. 보셨어요? 대통령 꿈을? 제가 사법시험 합격할 때 대통령 꿈. 이제 100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0개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치셨다고 얘기하는데 지치지 마. 끝까지 팔 때까지 지친 게 아니에요. 네. 대통령 꿈도 꿀 수 있답니다. 저 스노우볼 사면. 네. 한마디 하게 해주시죠.
먼저 박 의원님 말씀 먼저 아니, 드려야 하세요. 할 것 같아요. 네. 가지가지 합니다. 예? 언제까지 민주당은 이런 이미지 정치할 겁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대통령 손잡고 다닐 겁니다. 초등학생 정당 같아요. 아직까지 대통령 쫄쫄 따라다니면서 대통령 마케팅 해야 되는 민주당 보니까 참 안타깝고 처량합니다. 아까는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인정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보니까 좀 초등학교 수준의 안타까워서 그래요. 정당이 정당한테 알겠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요. 아니 저 웃으면서 마무리하려고 저 영상을 우리는 준비했는데 저 문재인 대통령을 따를 겁니다. 가지가지 하네요. 자 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